결국 이럴 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라고 의심했던 자들의 입에서 자백이나 마찬가지인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윤석열을 방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으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끝입니다. 윤석열을 향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다가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잠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한마디를 해야 됩니까?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뭐 특별하게 준비해 오신 말씀 따로 없으실까요? 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인데요. 국민들의 눈과 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너무나 성숙되어 있고 농축되었다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수기를 거듭할 만큼 지났고 이제 탄핵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국력 소모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국가적 혼란과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관님들께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평의의 평의를 거듭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국국의 심정으로, 애국의 심정으로 조속히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박성재 장관께서 다수결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최재 감사원장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회는 국회에서 정한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탄핵 소추권에 대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이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의 권한 행사인 탄핵 소추권 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헌재가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만큼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헌법 4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헌법 49조에 따른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라는 조항이 없다면 총선에서 굳이 한 석이라도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 49조 다수결 원칙 때문에 각 당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헌법 49조를 부정하는 것은 총선에 대한 부정 또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각자 해석은 달리 하겠지만 각자의 의견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럴 때는 법과 원칙,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가
2024년 8월 19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할 당시에 피청구인은 서울구치소 측에 법사위의 자료 열람에 협조하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 검증 예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협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 검증을 오신다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 중에 문서 부분,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존기간이 3년이 지나서 없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문서가 3년 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현장 검증 장소에서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서울구치소장이 3년이 지나서 서면으로 된 건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저 자료, 법사위 자료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저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읽으셨는데 이러이러하고 위원장실로 보내주면 위원장실에서 보내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특활비나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 검증할 당시에 그 서울구치소 측에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더 상세하게 지시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국회 현장 네. 검증을 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현장 검증을 오셔서 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 절차에서 내는 거나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그 자료를 공개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그런 자료를 드려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날로 바로 기자들인데 다 풀이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 측에 개인정보 보호에 좀 그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당 네. 기관에서 늘 그런 업무를 취급하면서는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청구인께서 서울구치소 측에 얘기한 거는 그냥 협조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하라 이 정도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 현장 검증 네. 온다고 하시니까 예. 더 구체적인 지시는 없으셨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뭐 더 구체적인 네. 지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가 그 8월 19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검증할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장시호의 구체적인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하고 귀소 시각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맞습니까?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귀소와 출소 시각이 정해 딱 기재되어 있는 하나의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전자자료 이런 걸로 추출해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3월 11일자 피청구인 답변서에 그 첨부한 그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까? 열람시켜준 자료입니다. 열람시켜준 자료? 예. 네. 그게 네. 추출한 자료입니다. 열람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현장 검증할 때 그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출력을 해서 그 한 자료라는 거죠. 문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해당 전자 기록에 있는 것 중에 그 장시호 출정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만든 게 거기 3월 10일자에 붙어 있는 그 자료. 그럼 그거를 그 현장 내용을 의원님들께 다 갖다 드리고 설명을 한 겁니다. 현장 검증 때 현장 검증 이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현장 검증 이후에요? 현장 검증 때는 그걸 보시게만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검증 때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네, 했다는 현장 검증 말씀이신가요? 때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예. 그 후에 서면으로 출력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후에 왜 법원에 낸 자료는 우리를 못 보게 하냐 해서 그 자료까지 나중에 장관님 비출해가지고 의원실마다 찾아가면서 다 보여드리고 설명했습니다. 그 3월 10일자 답변서 뒤에 그 첨부된 그 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는 그때 현장 검증 당시에 만들어진 그 자료는 아니에요?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 추출한 자료입니다. 그 네. 위원님들께서 오신 국회의원께서 오셔가 전산상에 있는 부분을 열람하셨습니다. 아, 예. 그때 그 위원들은 예.
종이를 본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본 거예요? 그 열람했다는 게? 적어 가시고 뭐 다 했다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봤다는 게 그 자료를 보신 게 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본 겁니까? 그 전산 화면을? 저는 뭐 네. 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네네. 보실 수 있는 것도 보시고 했지만 네. 그 남아 있는 부분은 전산 자료로 보신 걸로 알고 그 네. 전산 자료 중에 추출을 해서 네.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한 자료가 지금 거기 첨부되어 있는 그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현장 검증 그 당시에는 그 답변서 뒤에 붙은 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그 전산 자료를 본 거고 답변서 뒤에 붙은 자료는 나중에 예,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들을 열람하신 자료를 자료를 다시 추출해서 추출해서 붙여드린 겁니다. 예, 추출해서 그거하고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또 다시 의원실에 다시 그 제출을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시호 출전 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 법사위 답변서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 외에는 따로는 없는 거죠?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는 따로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아니, 외에는? 그 부분은 저 재판관 그 네네. 부분은 지금 국회 측에서 네. 의원들한테 의원님들 확인해서 소추 전에 확인해 보면 이러이러한 자료를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 이런 그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았다고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가서 아니, 설명까지 제가 다 이제 해드렸습니다. 피청구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따로 그 후에 개인 그 법원에 제출된 네. 자료들을 네네. 개별 위원님들께 요구한부 네. 다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갑사호 중에 이 그 답변서하고 지금 3월 11일자 답변서에 붙은 그 표,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이 정도 제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